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헌법과 당원 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권력자의 눈치 안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국힘당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새 비대위에 대해 반헌법적 행태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또 대구 시민들이 죽비를 들어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국힘당은 예정대로 이번 주에 새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너는 지져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인 거죠. 대구 김광석 거리, 지지자 수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에 나선 국힘당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 구성은 월권이자 반헌법적이라고 거듭 비판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대구 현역, 특히 초재선 의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TK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노림수로 읽히는데요. 자신이 보수 텃밭인 지역에 깃발을 꼽아보겠다는 의지인 거죠. 영남 초재선 의원들이 다음 공천만 바라보면서 윤심만을 쫓아 자신을 내몬 거라며 이들에 대한 심판론을 대구에서 꺼내든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성상남 무마 의혹 등으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과 상의해 조율 중이라며 이재명 씨와 달리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고 주저리 떠들어댔는데요. 심판 대상으로 지목된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이 대표의 말이 대구 시민, 당원들의 정서와 정반대다. 본인도 당에도 모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새 비대위 절차를 끌어갈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은 예정대로 간다고 못 박았는데요.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건 이준석 대표는 지지당원 확보로 윤핵관과 새 대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찰 소환과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자신이 마치 탄압장에 쫓겨난 피해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는 성상납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징계받은 자일 뿐인 겁니다. 처음 한 번의 기자회견은 참신했지만 이어진 두 번째 기자회견은 너무 진부했는데요. 자신의 정치 세력화와 지역 갈라치기, 그가 주장하는 게 이게 다였는데요. 결국 정부 여당 내 권력 다툼일 뿐인 겁니다. 아무리 미화해도 본질은 그거죠. 우리가 낸 세금이 대체 어디로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전 윤석열 정부 들어 그게 몹시도 궁금해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윤 정부 들어 피 같은 국민 열세가 너무나도 엉뚱한 곳에 헛짓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재모델링, 대통령 관저 재건축, 해외 순방길 민간인 동행, 청와대 조선총독부 사저 재건축, 민방위복 교체 등등등.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않아도 됐던 일에 들어간 피 같은 혈세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힘들고 국민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뭐하는 짓거리인가요? 여기에 한술 더 떠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경호비용까지 추가로 증액했다는데요. 기가 막힐 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등을 계기로 경호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가량 확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호비용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대통령 경호처 세출 예산은 1163억 2200만 원인 것으로 4일 확인됐는데요. 올해 예산 969억 9600만 원보다 19.9%인 193억 2600만 원이나 더 증가한 겁니다. 올해 대비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5.2%보다도 4배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철통 경호를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 경호처의 예산이 크게 확대된 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호 체계가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만 안 했어도 소요될 비용이 아닌 겁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등으로
경호 강화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과학 경호 장비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라며 용산은 사방이 오픈된 구조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호가 추가로 필요했다고 부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 경비가 추가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드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7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개방 등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엑스레이 등을 도입하고 AI 과학 경호, 경비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로봇경과 경비 드론 등을 도입할 뜻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국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자신이 편하자고 용산 대통령실 관절을 초호화로 꾸미며 국민 혈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신변 경호 강화를 위해 또다시 193억 원이라는 혈세가 또 추가됐는데요. 천년만년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가요? 5년짜리 공무원 주제에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말로만 국민.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하는 길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의 개미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 수사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철저하게 내팽개치고 잘하는 것은 오로지 정치보복 수사밖에 없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토라인에 이재명 당대표를 세움으로써 추석 밥상머리에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 대신 이재명 대표를 올리겠다라는 매우 저열한 국면 전환용 정치 공세입니다. 아주 작은 꼬투리를 잡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짓고 수사를 한다면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토론은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우리 국민이 개고기를 양고기로 속아서 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숨쉴 수 있는 공간, 사후적인 법적 잣대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모든 정치적 표현과 주장에 대해서 그 발언의 배경이나 맥락 등은 살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정치는 죽고 정치 검찰에 의해 선거가 좌우되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부터 빨리 소환하기 바랍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용산공사 수의계약 의혹, 주얼리 무상대여 의혹 등 지금도 계속 불법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여당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폭연루설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는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난무했으나 소환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정치 보복 수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정치 보복 수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을 텐데 지금의 정부는 검찰과 한 몸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를 하루빨리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인 4일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을 요구하자 김건희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건데요. 이는 당연한 지적인 겁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당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며 먼지털이식 수사로 검찰은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는데요. 조 사무총장은 김건희 씨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라며 오히려 국민은 김건희 씨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 씨가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녹취록에서 드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밝혔는데요. 조 사무총장은 현 야당 대표 수사는 졸렬한 국면 전환용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낸 카드가 고작 결국 사정카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김건희 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변호인은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씨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2010년 작전 당시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씨와 주가 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과 국힘당도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빼박 증거가 나왔는데요. 또 아니라고 하면 끝날까요?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재직기간 기소와 처벌은 면하겠지만 김건희 씨는 아닌 거죠. 그래서 김건희 씨는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야 할 듯합니다.